다음에 론이 여럿이 말랍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즐거움은 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술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술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괴롭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우울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로하고 즐겁게 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술입니다. 할 일이 없다, 따분하다, 무료하다, 쓸쓸하다, 허무하다, 괴롭다, 외롭다. 그래서 술이나 한잔할까? 외로우면 술 마십니다. 할 일 없어 무료할 때 생각나는 것이 술입니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음주가무입니다. 할 일도 없는데 술이나 한잔할까 하며 술을 찾습니다. 술을 대적할 친구가 있어 술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외로울 때는 혼자서도 잘 마십니다. 혼자 마시는 들은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주도를 지킬 필요가 없으므로 과음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또 중독자는 혼자 마시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보호 본능 때문에 누구에게도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혼자 마십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시는 모습을 보면 그에게 자신의 참모습인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이 폭로될까 두려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꽁꽁 싸매고 감추고 살아가는 그들은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과 나를 가로막는 장벽을 쌓고 그들은 스스로 깊은 외로움의 늪에 빠져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외국 유학까지 마친 여성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 환자의 집에 한 통의 유품물이 도착했습니다. 봉투에 적힌 수진이는 환자의 어머니였습니다. 편지를 개방한 어머니는 편지 내용에 경악했습니다. 편지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병원을 나가면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끔찍한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환자의 어머니는 딸의 주치의에게 정의를 문의했습니다. 아직 정신과 전문의로서 경력이 일천한 의사는 사회적 엘리트급인 여성이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심층 상담을 시도했습니다. 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자는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환자의 신상 정보를 의사에게 상세하게 제공을 합니다. 이런 정보는 의사만 아는 비밀이어야 합니다. 환자 자신의 비밀은 환자 스스로가 입을 열도록 하는 것이 의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상담 결과 환자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의 초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모든 학력은 거짓이었고 부모의 학력까지도 허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은폐하기 위해 온통 거짓으로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듣다 못하는 의사는 당신의 말과 당신 어머니 말이 서로 다른데 왜 거짓말하느냐고 환자를 압박했습니다. 자신의 위장막이 벗겨지고 초라한 알코올 중독자의 참모습이 밝혀지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한 여성 환자는 어머니에게 저주의 편지를 발송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전해들은 저는 처음에는 그 여성 환자를 비난했습니다. 정직을 회복의 첫걸음으로 잡는 AA의 회복 프로그램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동이고 또 자기 때문에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어머니에게 용서할 수 없는 폐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하고 30년 가까이 지난 저도 지금까지 중독자 특유의 외로움에 힘들어하는데 회복 과정에도 진입하지 못한 그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몰래 마셔야 하고 숨어서 마셔야 하고 마시기 위해서 돈을 훔쳐야 하고 마시고도 안 마셨다고 거짓말해야 하고 치료기관에서 겪어야 하는 비인격적 수모도 수치스러워 함구해야 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알리기도 싫고 또 알아서도 안 되는 알코올 중독자들만의 서러움과 외로움은 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만난 한 친구는 매우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의 모든 병실이 자기의 코미디 공연장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의 기획으로 웃음바다였습니다. 그렇게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짙은 그늘이 보였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40대 후반인 그는 가정도 아내도 딸도 둘씩이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술로만 가져 집에 가본 지 5년이 넘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로 아내도 딸들도 볼 면목이 없어서 동네 어귀까지 갔다가 울며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마시지 못하지만 병원 밖에서 생활할 때는 잠들기 전에 딸들 사진을 보며 울며 술을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남들을 웃기고 다니는 것은 자신의 외로움과 비참함을 숨기기 위한 일종의 위장전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주 생활이 제법 진행되어 어느덧 안정기로 접어들었다고 자부할 때였습니다. 제 방에서 혼자 책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다과를 나누며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얘기가 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 끝인지 아내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남편 술도 다 끊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망할 놈의 옆에 내 어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창피하게 내 술 먹던 이야기를 자랑삼아 이야기해. 분명 그 말은 나에 대한 칭찬이고 자랑인데 그것이 꼭꼭 숨긴 비밀이 한순간에 폭로된 것처럼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중독자들은 자기 내면을 감추고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갖는 이런 외로움이 수리될 때 그 폭발력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파멸로인다 합니다. 고독사도 알코올 중독자들 세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가정도 집도 잃고 혼자 사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재활을 위해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중 상당수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정규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직장을 쉽게 구할 수도 없습니다. 또 원하지도 않습니다. 정규직에 취업하면 정부 보조금이 끊기고 또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재발이 잦은 질병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끊긴 상태에서 재발하면 수입 자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일당을 받는 임시노무직, 즉 노가다를 선호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영구 임대주택이 제공이 됩니다. 제법 생활이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종일 일에 지쳐 물 먹은 손까지 피곤한 몸으로 귀가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썰렁한 텅 빈 빈방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중독자를 떠난 가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노역에 지친 몸으로 겨우 끼니를 애우고 잠들에 들면 잠도 오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민물처럼 밀려옵니다. 다행히 그런 고비를 잘 넘기면 문제가 없지만 상당수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입에 대고 잠을 청합니다. 재발한 겁니다. 동네 알코올 중독자가 전화를 해도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잠수를 탄 것일까? 아니면 중독자 특유의 증상인 코끼를 끊고 술만 마시다가 골아 떨어진 것이 아닌지, 조금 정신이 들면 아니면 부족한 술을 사오기에 문을 열면 발견하겠지 하고 공국을 사다 문 앞에 빙배해 놓고 갑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내일 공국을 받고 나와도 전날 그대로입니다. 위험을 감지한 동료는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과 함께 찾아가 보면 시체로 발견됩니다. 고독사인 겁니다. 이런 고독사는 흔하게 발견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A에서는 외롭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역시 A가 배랑한 채 내일의 명상 후반부에는 고독을 즐기라고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알코올 중독은 외로운 병입니다. 가족도 어느 누구도 알코올 중독자의 마음을 아픔과 서름과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알코올 중독자들은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개발해야 회복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건전한 취미 오락을 개발하여 생활하는 방법이 그중 하나가 아닐까요? 다음엔 네 번째, 다이어트입니다. 피곤하지 말라. 알코올이 피로회복제인가? 피로는 사람이 강한 휴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에너지가 소진되어 활동을 시작하거나 지속하기 어려울 때 오는 것이 피로입니다. 신체적 운동, 스트레스의 지속 및 수면 박탈 후의 피로는 정상적입니다.
종일 고된 일에 시달린 직장인은 퇴근하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맥주 한 잔 아니면 와인 한 잔을 마시고 감미로운 음악을 감상하다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게 숙면하고 나면 누적된 피로도 풀립니다. 적당량의 술은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는 그것과 다릅니다. 그들은 술도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그것도 단번에 회복하려고 서두릅니다. 잃어버린 기간이 긴 만큼 회복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빠른 시간에 모든 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물질, 명예, 인간관계, 가정에서의 권위 등을 단시간에 회복하려고 서두릅니다. 이런 성급함이 화를 부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에 미친 듯 열중을 합니다. 마치 일 중독자인 듯 미친 듯 일에 매달립니다. 그 후유증이 피로를 넘어 과로가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지만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시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지나친 과로로 잠을 이룰 수 없게 된 알코올 중독자들은 조금만 마시면 괜찮겠지 하고 술을 입에 댑니다. 반병이 아니라 한 대짜리 깡소주를 통으로 마셨는데 이까지 소주 한 병이면 괜찮겠지 하고 자신을 안심시키며 마십니다. 그러다 조금의 술은 잠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잠을 이루기 위해 과음으로 치닫고 그 과음이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그가 술로 골아떨어진 상태에서도 그의 몸은 진입한 독성물질인 알코올 분해에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과음한 다음날 아침 어디 몸이 가뿐하고 활력이 넘치던가요? 중독자의 4계명 HALT 할트. 배고프지 말라, 화내지 말라, 외롭지 말라, 피곤하지 말라. 이것만이라도 지켜라는 것이 AA 계명이고 우리 회복된 중독자들이 경험으로 깨달은 진리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배고프지 말라, 화내지 말라, 외롭지 말라, 피곤하지 말라. 이것은 굳이 알코올 중독자만이 아니라도요, 우리가 인생을 기름지게 살아가기 위한 아주 좋은 지혜의 어떤 그런 조건들 같습니다. 어쨌든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알코올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네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요.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기를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